그녀를 죽게 한 박장충의 판결이 내려지던 날, 나는 그날 모든 걸 받아들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소중한 목숨은 이제 내가 지키면 되니까. 그녀는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도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브라는 시선을 돌려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적 장애라도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시선을 돌리는데 그의 시선은 변호인에게서 끝이 났다. 변호인은 시선과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었다. 오브란이 탁자에 그녀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녀 동생인 이초령은 그 유골함을 끌어안고 오열하며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유골함이 깨지거나 쏟아질까봐 오브란이 유골함을 뺏으려 하자 이초령은 오브란을 밀어내며 두 사람 사이의 실랑이가 한참이나 이어졌다. 유골함을 다시 탁자에 놓는 오브란. 옆에 있는 이초령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소리 높여 울음을 공간에 토해내기 시작했다. 오브란은 탕수육을 사왔다. 이초령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마음껏 먹고 싶어 탕수육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 초령의 꿈이었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다 잊어버리자. 이초령이 원망하듯 오브란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오브란이 젓가락으로 집어 초령에게 탕수육을 권하자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입을 앙다물며 거부했다. 오브란은 계속 권하고 초령은 여전히 거부하고, 그러다 결국 불안은 자기 입안에 넣었는데 몇 번 씹지 못하고 다시 뱉어내 버렸다. 너무 맛이 없네. 그래서 초령이가 안 먹으려고 했구나. 미안해, 초령아. 내일 식당에 전화해서 혼내줄게. 그래도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몇 개만 먹자, 초령아. 오브라는 다시 탕수육 고기를 집어 초령에게 건넸다. 그러자 초령은 손을 휘둘러 고기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초령의 눈에 눈물이 망울져 떨어졌다. 불안이 고기를 집어 물수건으로 닦다 젓가락과 함께 고기를 내던져 버렸다. 오브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두 사람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잠시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선 초령이
서랍장을 열고 안에 있는 장난감 모형 총을 꺼냈다. 초령은 그 모형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누고는 방아쇠를 당기는 신용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가장 좋아하던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 본 악인들을 처단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주인공의 흉내였다. 초령의 고함 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우고 또 그너머 외부로 메아리쳐 울렸다. 불안이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불안과 초령은 결국 탕수육 하나도 먹지 않고 상을 방 밖으로 내놓았다. 달이 밤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누군가 방 밖에 탕수육이 올려져 있는 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한참을 바라보다 한 손을 내밀어 탕수육을 한 움큼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 손을 얼굴 가까이 가져가 탕수육을 무심하게 바라보는데 달빛에 비친 얼굴은 절의 스님이었다. 잠시 후 스님은 주저없이 탕수육을 입안에 우겨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씹는데 그건 먹는다라기보다 치아로 갈아 부숴버리는 듯했다. 스님의 눈빛은 속세의 지옥을 피해 찾은 이 종교의 세계에서 또 다른 지옥을 맛보는 눈빛이었다. 그 누구의 지옥? 우리 모두의 지옥이니. 달빛이 비추는 바닥에는 부서진 모형 총이 벌어져 있었다. 스님이 법당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스님의 표정은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들 사이에 떠도는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이야기가 끝난 듯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스님과 마주하던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 양복들을 입고 있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 석가모니. 인사를 하는 스님의 표정은 인자했지만 상대에게 알 수 없는 묘한 압박감을 주고 있었다. 최 기자가 탈진에 가까운 표정으로 지검사에게 다가왔다. 지검사가 물끄러미 바라보자 한 손을 내밀며 말했다. CCTV 찾았어요. 교도관이 찍힌 스모킹 건입니다. 그녀가 내민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지검사가 손을 내밀어 그걸 받아주려고 하는데 최 기자가 갑자기 손을 오므렸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치며 서로의 감정이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날 선고는 판사님이 내리셨어요. 판사의 고개가 살짝 아래로 기울며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잠시 후 고개를 드는데 자세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시선이 빗나가 있었다. 거기까지 하세요. 이 얘기 판사님 들으셔야 됩니다. 판사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할 때 변호인이 일어나서 말을 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측을 바라보았다. 눈에서 경고 이상의 냉광이 비치고 있었다. 마지막 증거인 교도소 CCTV 변호인 측 증거 의견 있습니까? 검사 추가 CCTV 있다는 거 증거 제출하실 겁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다들 지검사를 바라보는데 지검사는 방청석에 증인 자격으로 나와 있는 최 기자를 천천히 돌아다 보았다. 그리고 지검사는 최 기자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지검사가 제출한 증거 CCTV에는 교도관이 찍혀 있었다. 세탁실 방향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주목하는 점은 이 CCTV 영상 초반에 세탁실로 향하는 오브런의 모습이었다. 게다가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또한 무언가가 끝나는 표정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피고 검찰이 마지막 날 사건 추정 시간에 박장춘과 같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로 이 CCTV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설명해 보세요. 저는 세탁실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재소자입니다. 재소자도 인권은 있으니까요. 그날 세탁실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세탁실에 사망 추정 시간에 있었나요? 오브런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자 판사가 오브런에게 재차 물었다. 피고는 박장충이 그 시간에 세탁실에 있다는 것 사전에 알고 있었나요?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띠고 있던 오브런은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네,